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NJ 기출 문제집 심화 오늘은 6강 계양기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강 계양기 일단 시작은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기와 관련된 부분이죠. 흥선대원군은 정말 자주 나오는 기출왕입니다. 자, 물론 뭐 왕은 고종이 집권을 해야 되는데 흥선대원군이 뒤에서 이제 아버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요. 자, 왕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세도 정치 가문을 축출하고 안동김씨 세력을 쫓아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비변사도 폐지하죠. 자, 관련 법전, 대전 회통, 육전 조례 편찬하는데요. 대전 회통을 정조의 대전 통평과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고 폐지했다. 결국 비변사 폐지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정치와 관련된 거는 의정부가 하고 군사와 관련된 건 삼군부가 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경복궁을 중건했다는 겁니다. 자,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타고 그 뒤로 중건이 되지 않았었는데 경복궁을 중건하고 이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가 화폐인 당배천을 발행하고 원하면 납부해라 라고 원납전, 기부금을 걷었지만 강제로 이제 징수했다. 자, 전국의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철폐했다는 거는 정말 많이 없앤 겁니다. 자, 그리고 만동묘도 철폐했다. 자, 민생안전과 관련해서는 양전사업, 토지를 조사한 뒤 이제 숨겨진 땅, 은결을 색출했다. 사창제는 황곡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창고로 맡긴 거죠. 자, 그 다음에 호포제 실시, 양반에게도 군포징수, 여기서 호포제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병제, 병호, 신척 순서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병인박해. 병인박해는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도들을 처형하는데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죽었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프랑스가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그 사이에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있었어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제너럴 셔머노가 미국의 상선, 물건을 파는 배인데 통상하자고 교역하자고 와가지고 괴롭히니까 박 교수와 평양 광민이 미국의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워 침몰시켰습니다. 이 다음에 나중에 5년 뒤에 1871년에 신미양요가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병인양요가 되겠죠. 같은 해 병인년에 양요, 이제 서양인들이 요란을 떨었다가 한마디로 프랑스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병. 자, 프랑스군이 병인박해를 구시로 강화도를 침략했어요. 문수산성 한성근, 정족산성 양원수, 이거는 문한, 정양, 이렇게 좀 정양 정도만 좀 꼭 외워주세요. 정족산성 양원수가 잘 나오고요. 프랑스가 철수 과정에서 그냥 가지 않고 이때 외교장각 외교장각에 있는 그 의궤를 약탈해 갔다는 거. 의궤는 국가 행사를 그린 그림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그림. 자, 그리고 각종 문화재를 약탈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페르트 도구 사건.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 아버지 남용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신미년에 쳐들어온 것이지만 미자가 마침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이 쳐들어온 것이다. 미군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했고 이때는 어제연의 광성보, 요거 외워주세요. 어제연 광성보 전투. 이때 어제연 장군의 수차기를 약탈해 갔죠, 미국이. 자, 마지막은 다시로 척화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맨 앞에부터 병, 그 다음에 오, 그리고 신, 척. 반드시 앞글자 따서 여기는 사실 병제, 병호, 신척 이렇게 알아두시면 연표 문제도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강화도 조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강화도 조약은 1876년에 맺게 된 건데 우리가 문호 개방을 일본에 제일 먼저 한 거죠. 배경은 운요 사건입니다. 운요 사건은 운요라는 일본 배가 우리나라에 갑자기 침입을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오지마 하고 빵 쐈는데 너네가 먼저 쐈어 이러면서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게 했던 이런 것을 제국주의의 한포 외교라고 합니다. 군사력으로 솔직히 밀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운요 사건은 일본 군함 운요가 강화도를 침략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은 부산 외 2개의 항구를 개항한다. 부산, 원산, 인천 순으로 개항을 했고요. 별표,
해안 측량권과 영사재판권 요것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우리 해안은 마음대로 측량해? 그렇죠? 영사재판권도 예를 들어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우리가 재판하는 게 아니라 일본 영사관에서 재판을 해요. 다 자기네 나라 법으로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치외법권입니다. 외국의 법으로 치외법권. 자, 요것이 불평등한 조약이다. 자, 강화도 조약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일소 조규인데요. 조일소 조규 부록은 이제 몇 개월 뒤에 추가적으로 맺습니다. 조일소 조규 부록은 뭐 이제 개항지, 뭐 심리까지, 개항한 심리까지, 뭐 조개지, 거류지, 일본인들이 거류하는 지역으로 삼는다. 뭐 그런 것들을 정했고요. 조일 무역 규칙은 무역에 관련된 규칙을 정했는데 무자가 들어가잖아요. 무역. 산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입니다. 자, 관세를 내지 않고요. 자, 거기다가 무항세, 항세도 내지 않아요. 항구세, 거기다가 무제한 반출. 이런 식으로 다 우리에게 불리한 그런 무역 규칙을 맺었죠. 자, 그 다음에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통통통 통리기무아무 요거 암기해 주세요. 통리기무아무 나오면 개화정책을 추진했던 요게 1880년에 맺게 되거든요. 통리기무아문. 자, 그리고 여기서 이 5군형 중앙군 5군형을 2형으로 줄였어요. 그럼 그만큼 90군인들이 이 5군형 군인들을 90군인이라고 하는데 잘리게 된 거죠. 그리고 월급도 밀렸어요. 이 불만이 나중에 임오군한테 폭발하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또 별개군을 만들어서 별개군은 신식군대로 별개군을 더 잘해주고 막 뭔가 별개군하고 차별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90군인들이 화가 났다. 자, 그리고 개화를 막 추진하면서 사절단을 파견했는데요. 일본에 파견하면 수신사. 자,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가져오죠. 조선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책략, 외교와 관련된 책략인데 러시아가 내려오는데 조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선은 원래대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계속 연결하고 그리고 연미국, 미국하고도 연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 국가랑 수교를 할 거면 미국을 추천한다. 그 내용이 조선 책략입니다. 우린 그거를 이제 믿고 결국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되죠. 자, 조사실찰단은 고종이 보낸 거예요. 수신사는 공식적으로 보낸 거고 조사실찰단은 비공식입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몰래 파견해서 좀 알아와라. 일본 왜 갑자기 이렇게 발전했냐. 그런 식으로 일본의 각종 시설을 보고 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선사로 넘어가면은요. 영선사는 청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면 수신사와 조사실찰단은 일본에, 영선사는 청에, 보빙사는 미국에 어디에 보내는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영선사는 청에 보내서 근대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한 다음에 국내에 기기창, 이제 신식 무기를 만드는 기기창을 만들죠. 자, 그리고 참고로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하고 보빙사를 보냅니다. 보빙사는 미국에다 보낸 거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고 위정척사운동의 3단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척사운동은 막 개화를 추진을 하니까 우리 것을 지켜야 한다. 위정, 우리의 그 정도, 성리학을 수호해야 된다. 그게 바로 위정척사운동이고 주로 유생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18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처음에 1860년대는 흥선대원군이 막 나중에 막 다 막 배척하고 통상소교 거부 정책을 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통상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이라는 게 외국과 무역하는 것도 반대다. 외국 물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싫다. 이게 바로 통상 반대입니다. 아, 우리 이기적으로 할 거야. 무역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항로, 기정진. 그래서 이땐 척화주전론, 실제로 이때 척화비를 세우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니까 척화주전론. 1870년대가 되면 강화도 조약을 맺잖아요. 이때 강화도 조약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바로 그 최익현이죠. 개항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 반대했던 최익현은 아니 척화주전론 때 척화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서양과 통교하는 건 나라를 파는 거다. 서양이나 일본이나 똑같다.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 일체 같다. 왜 강화도 조약을 하느냐. 강화도 조약을 반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1880년대로 넘어오면 조선책략에 반대합니다. 개화에 반대하면서 미국과의 수교, 바로 조선책략을 반대하는 거죠.
미국은 우리가 모르는 나라다. 왜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끌어들이냐. 아예 개화를 추진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는 이만손 등이 영남 지방의 유생들의 만명의 소, 그래서 영남 만인소라고 합니다.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60년대는 척화주전론. 70년대가 특히 많이 나와요. 최익현의 외양일체론, 80년대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자, 이번에 이모군란과 갑신전변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모군란 아까 99인들이 화가 났다고 그랬죠. 밀린 급료 빨리 줘. 1882 1882년에 일어났는데 99년들이 일어나서 이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별기군의 교관이었던 호리모토를 죽이고 하지만 청군이 개입해서 결국 바로 진압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일본에 배상금만 내게 되는 재물포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재물포 조약에서 재물포 조약을 맺는데 이때 일본의 배상금도 냈지만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기 때문에 야, 너네 때문에 불안해서 안 되겠어. 경비병을 두겠어. 그래서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청나라 군대가 진압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의 간섭이 심해지는 거예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맺습니다. 이거는 조선의 청나라 상민이 장사하는 상인들이 어디까지 간다? 내륙까지 진출한다. 수륙, 내륙까지 진출해서 무역하게 하는 장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원래 계양지에서만 물건을 내려놓고 팔아야 되는데 내륙까지 진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청상인이 내륙을 진출하게 되고 나중에 일본도 나중에 최국 대우 우리도 그거 해줘라 그래가지고 일본도 오게 되고 청일 상인들의 그런 경쟁이 심해지게 되고 나중에 청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모군란 다음에 2년 뒤 갑신전변이 일어납니다. 갑신전변은 급진개화파, 김옥균과 같은 급진개화파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지금의 우체국이에요. 우정총국 오픈식 때 빵야 발사, 그래서 1884 이제 결국 그때 정변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14개조 개혁 정강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3일 천하로 끝났죠. 자, 그리고 나서는 2개의 조약을 맺는데요. 일본과는 한성조약, 그리고 일본하고 청이 텐젠 조약을 맺는데 이건 뭐냐면 이 갑신전변이 일어났을 때 일본 군대가 좀 투입이 돼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근데 일본 군대가 왔더니 청나라 군대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싸우지는 않고 대치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철수를 안 해. 눈치만 봐. 야, 그럼 우리 같이 철수하고 나중에 여기 한국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지네끼리 약속한 게 텐진 조약이에요. 요것 때문에 동학농민운동 때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성조약이 되겠고요. 일본과 조선이 맺은 건 한성조약. 자, 텐젠조약은 청과 일본이 맺은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검은도주 사건은 뭐냐면요. 러시아가 내려오려고 하니까, 남하하려고 하니까 영국이 내가 그 꼴은 못 보겠다 하면서 영국이 우리나라 남쪽에, 남해에 검은도를 점령했어요. 그럼 뭐야 지금? 청, 일본, 러시아, 영국, 뭐 우리나라 뭐 완전 핫플레이스야.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누군가의 식민지가 될 수 있으니까 중립국화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검은도 사건 이후로는 이제 6.1중 뭐 이런 식으로 중립국, 뭐 독일 부영사 부들러, 6.1중과 부들러가 중립국화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이 다음 나오기도 하였다라는 거. 자, 이모군란 갑신전변 순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순서가 되게 좀 구체적으로 출제가 돼요. 고백, 토룡, 전후 이것도 좀 순서를 따서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원인은 고부군수 조병갑 때문입니다. 자, 고보농민봉기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이 갑질 때문이에요. 각종 세금을 거두고 자기 아버지 공덕비를 세운다. 막 물세를 거둬요. 만석부를 만들어서 물 쓸 거면 물세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정봉준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고부농민봉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관련된 게 뭐 사발통문. 사발을 엎어서 주모자를 알 수 없게 동그랗게 이렇게 쓴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고부농민봉기 일어났어요. 관할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쌀들을 서로 나눠 가졌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해산을 하는데 원래 이 동학농민군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국가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안핵사는 좀 뭔가를 좀 이렇게 처리하려고 내려오는 그런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인데 이용태가 와가지고 이 농민군들을 막 탄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일어나게 되죠. 백산에서 봉기하게 됩니다. 백산봉기. 자, 우리는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다, 보호하고 그리고 폭도로부터 백성을 구하겠다 일어납니다. 이 농민군들이 엄청나게 잘 싸우게 되죠. 황토현,
황룡청정 돼서 연달아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막 죽창 가지고 싸우고 그 닭장이라고 하는 장태를 막 이렇게 막 몰아가면서 이렇게 밀어가면서 싸우고 전주까지 점령했어요. 이제 관군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관군이 우리나라 군대가 이제 결국 청한테 SOS를 쳐요. 그럼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아까 말한 텐진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도 들어오는 거예요. 청일 양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농민군들이 우리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다. 우리의 요구만 들어주면 자진 해산하겠다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게 되죠. 청나라 일본군이 들어오게 되고 텐진 조약으로 인해서 전주 화약을 맺게 됩니다. 전주에서 화해 약속을 한다.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줘라. 그게 바로 패전개혁안이었어요. 그리고 이 패전개혁안을 실시하기 위해서 집강소를 이제 전라도 지역에 설치하고 이제 이거 정부가 패전개혁안을 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선 정부도 교정청을 설치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청하고 일본군이 들어왔잖아요. 얘네들이 해산을 안 하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렸네? 그리고서 청일전쟁을 일으켜버려요. 일본이 먼저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경복궁을 무력 점령한 뒤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맨날 우리나라는 뭐 전쟁하는 장소야? 청일전쟁 우리나라에서 일어나. 러일전쟁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 6.25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자, 어쨌든 동학농민군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일본에 대항해서. 처음에 동학농민군들이 일어난 건 반봉건. 봉건제도를 타파하자 이런 거라면 재봉기했을 땐 반외세예요. 일본에 대항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두 번째 봉기 때는 남접과 북접 이제 좀 전국적으로 이제 좀 뭉치게 됩니다. 남접은 정봉준, 북접은 손병희, 논산에서 집결을 하게 되고요.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싸우게 된 게 궁주 우금치 전투입니다. 공주. 근데 이 우금치 전투는 물론 관군도 참여했지만 일본군에 의해서 우리가 대패하게 되죠. 우리는 그때 막 죽창 가지고 싸우는데 일본군 무기는 따다다다 막 게틀링 건 막 연발 막 이러니까 무기가 너무 우수하고 우리는 패배하게 되고 정봉준이 잡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순서 고부 농민봉기의 고, 그 다음에 백삼봉기의 백, 그리고 황토연, 황룡촌 둘 다 황이잖아요. 그래서 토룡으로 고백토룡, 전주화약의 전, 마지막에 우금치 전투의 우, 고백토룡, 전우 이렇게 순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게요. 같은 연도예요. 이 동학농민군들이 원했던 신분제를 폐지해줘라, 과부의 재혼을 허용해줘라 이런 원하는 걸 들어줘야 했고 뭔가 근대화를 추진해야 됐기 때문에 가보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가보개혁은 교정청에서 하지 않았고 이제 일본이 군국기무처를 설치합니다.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개혁을 주도하는데요. 가보개혁 부분 어려워요. 여러분 1차와 2차 나눠서 확실하게 암기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얼렁뚱땅 맞게 대충 공부해서는 풀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뭐 누군가가 이게 딱 키워드를 말해주면 아, 요거 1차, 2차, 뭐 1차, 2차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셔야 돼요. 1차 가보개혁은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는데 청의 연호를 사용하지 말아라 뭐 그런 의도고요. 자, 그리고 국내부를 설치해서 왕실의 업무와 정치 업무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6조를 8아문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개편이 됐고 과거제 폐지, 신분제 폐지, 폐지한 게 많아요. 과거제 폐지, 신분제 폐지, 과부가 재혼 못하게 하는 것도 폐지, 과부의 재가 허용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부분에 변화가 많았고요. 뭐 탁지하문으로 제정 일어나 음본이 외울 게 좀 많죠. 여기서 좀 암기를 꼭 해야 되는 건 개국, 과거제 폐지, 신분제 폐지, 은본이 정도 꼭 기억해 주세요. 2차로 넘어갈게요. 2차는 중요한 게 군국기무처에서 실시하면 1차, 군국기무처 없애고 일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건 2차예요. 일본이 이제 청일전쟁에서 이겨가기 때문에 이제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 폐지에 고종의 홍범 14조를 종묘에서 발표하게 합니다. 1차 가보개혁은 1894년 약 7월부터 실시했고요. 2차 가보개혁은 1894년 거의 12월, 이제 1895년으로 넘어가는 시즌에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홍범 14조 반포한 건 2차 때 반포한 거와 8화문을 7부로 개편하고 요거가 은근히 선주로 많이 나와요. 조선 8도로 23보로 좀 세부적으로 일본 주소 느낌으로 개편을 합니다. 근대적인 재판소를 설치해서 수령의 권한을 낮췄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교육 입국조서.
이제 근대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고종이 발표합니다.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고 나서는 한성사범학교를 만드는데요. 사범이라는 게 사범대 선생님을 양성하는 학교죠. 자, 그래야지만 근대적인 학교를 많이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2차 가보개혁은 뭔가 발표한 게 많아요. 홍보 14조. 교육입국조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근대적인 재판소 설치했다. 조금 더 어렵게 좀 나오면 1차 가보개혁 때는 경무청을 설치했고 경무청이 근대적인 경찰기관, 제2차 가보개혁 때는 근대적인 재판소가 설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을미개혁, 을미개혁은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을 하게 되죠. 을미사변 이후로 친일 내각에서 2차 가보개혁이 좀 중단된 부분을 이어서 하는데 좀 위생에 관련된 거, 머리 짧게, 뭐 단발령, 종두법 이런 거 시행해요. 양력을 사용하게 했고요. 양력을 세운다 이런 의미로 연호를 건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발령을 실시하고 종두법을 시행하고 이런 식의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여기서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무슨 의병 나타났다? 을미의병 일어났다. 내 머리를 자를 거면 내 목을 쳐라. 그렇게 막 을미의병이 나오게 되죠. 자, 이번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입니다. 자, 독립협회 활동은 1896년부터 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고종이 아관파천 시기입니다. 아까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났죠. 고종도 나도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1896년에 아관파천이 일어나요. 그리고서 독립협회 만들어져서 고종 돌아와라 막 고종 환궁 요구하죠. 그래서 처제필이 국내에 들어온 뒤 독립신문을 먼저 창간하고 이어서 독립협회를 만듭니다. 독립문을 건립하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관민공동회가 나오는데 뭔 차이냐? 만민공동회는 백성만 참여하는 거고 관민은 국가의 관료와 플러스 백성민 관료와 백성이 모두 참여해서 여기서 채택된 건 실제로 정책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민공동회가 그런 의미라서 중요하고 이때 헌의 6조를 발표합니다. 우리 의회를 설립하겠다. 입헌군주제를 지향했고 의회 설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추원을 의회로 설립하려고 했는데 결국 보수파들의 반대로 보수파들이 막 모함을 해가지고 황국협회로 인해 독립협회는 해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대한제국. 자, 이 독립협회가 활동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고종은 1896년 이후에 1897년에 황궁했어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경복궁으로 오지 않았고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오죠. 아관파천 이후에 고종이 경운궁으로 황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내가 살 길은 왕권을 높이는 거야. 나는 이제 황제야. 이러면서 대한제국이라고 국호를 발표하고 황제로 자기 황제 취임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제국이라고 수립을 선포하고 대한국 국제, 이제 고종 황제로 등극하죠. 황제의 국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한제국, 황제의 국가.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가. 자, 광무개혁을 추진을 하는데요. 이 광무개혁의 키워드는 딱 2개는 꼭 외우셔야 돼요. 원수부와 지계입니다.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대한국 국제를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1899년에 대한국 국제의 내용은 대한국 제왕제는 모든 것을 다 내가 한다 이거야. 뭐 군사력을 지닌다, 외교권을 지닌다, 모든 걸 황제가 다 한다, 황제 최고, 이 내용이 대한국 국제고요. 원수부는 황제가 군사 지휘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군 통수권. 자, 지계하면은 지계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 문서입니다. 토지를 조사한 뒤 근대적인 토지 소유 문서 그 지계를 발급해서 뭔가 그렇게 토지세를 거두려고 했어요. 그때 재정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계를 발급했다. 뭐 공장과 회사 설립하고 학교도 설립했다. 그래서 교육과 산업에 힘썼구나. 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이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조금 더 추가한다면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했다라는 것과 독도와 관련해서 대한제국 칙령 제41조 이 칙령으로 독도를 관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종은 이미 간도와 독도를 우리 영토로 관할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국권피탈과 저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번에 또 러시아랑 싸우는 거예요. 러일전쟁에서도 이겨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더 이상 뭐 거스를 게 없지. 그리고 나서는 식민지가 된 겁니다. 자, 러일 전쟁 발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러일 전쟁. 자, 러일 전쟁은 러일 전쟁 일으키자마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조약의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순서와. 한일 의정서는 의정서라는 거죠. 임시로 이제 맺은 조약이다 그런 의미인데 군사적 요충지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용산을 사용을 했고요. 이러한 빌미로 독도를 그런 식으로 강탈한 겁니다. 독도도 군사적인 요충지거든요. 러일 전쟁 중에 러시아가 내려오고 일본이 오고 딱 군사적 요지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1차 한일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은 고문 정치입니다. 이제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정치에 간섭하겠다. 외교 고문, 재정 고문, 외교 고문 스티븐스, 재정 고문 메가다 이런 식으로 간섭하겠다. 고문 정치입니다. 고문. 그래서 여기 중요해요. 메가다, 재정 고문. 그래서 이 메가다가 나중에 화폐 정리 사업을 다음 해에 하게 되죠. 화폐 정리 사업. 1905년에. 스티븐스는 와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원해. 영광으로 생각해. 이런 망언을 막 외교적으로 막 다른 나라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외교 고문. 자, 그리고 나서가 제2차 한일협약,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그런데 제2차 한일협약 전에 일본이 막 밑작업을 해요. 러일 전쟁이 이겨가고 있었거든요. 딱 보니까 저 한반도 이제 일본이 차지하겠구나라고 영국과 미국도 다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영국은 인도를,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하는 거를 서로 인정. 그리고 또 미국하고도 밀약을 맺어요.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서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러시아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받고 쳐들어오는 게 그게 을사늑약이에요.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합니다. 을사년에 맺은 강제로 맺은 조약이다. 그래서 늑약이에요. 강제 늑. 그래서 을사늑약의 내용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이 통감부는 외교권만 가지는 일만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간섭을 하죠. 사실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었다라는 아픔을 느낀 건 을사늑약 때예요. 뭐 경술국지는 완전히 국권이 넘어간 거지만 이제 뭐 거의 뭐 식민지가 됐다라고 느낀 게 을사늑약입니다. 외교권을 박탈했다는 거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도와달라고 SOS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이때 뭐 거의 식민지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저항이 엄청 심하죠. 고종은 해외계 특사를 파견하고 그리고 이때 을사의병 최익현이 일어나게 되고 장지연이 내가 이날 밤 오늘 목 놓아온다 황성신문에 실야 방송되고 실처. 자, 근데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한 걸 구실로 결국 쫓겨나게 돼요.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그리고 나서 정미칠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종이 즉위가 되죠. 그리고 나서는 부수각서로 야, 너네 돈 없으니까 군대도 해산해. 대한제국의 군대도 해산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기후각서 1909년 사법권을 박탈하고 그리고 한일병합 경술국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순서 다시 한번. 한일의정서, 군사요충지 사용, 제1차 한일협약, 고문정치, 외교고문, 재정고문, 그리고 나서 이제 러일전쟁에 이겨갈 쯤에 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그 고종이 억울하니까 해그 특사 파견했죠. 그거 딱 걸려가지고 고종 강제 퇴위시키고 정미칠조약, 다른 말로 한일 신협약. 이 내용은 차관 정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미칠조약의 각부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통감의 권력이 훨씬 높아졌어요. 모든 것이 통감이 막 승인해야 되고 통감이 다 장악한 게 그게 바로 정미칠조약. 그 다음에 기후각서로 사법권 강탈, 마지막 국권 강탈, 경술국치가 되는 거죠. 순서 여러분 종이에 쭉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국개몽운동으로 넘어가면 요거는 좀 간단하게 외워주세요. 황보, 보황으로 외우셔도 되고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거 나오면 무조건 보완입니다. 요 보완에는요. 정답은 아니지만 오답 선지로 정말 자주 나와요. 뭔가 단체를 물어볼 때 뭐 신간회가 정답이다. 그럴 경우 오답으로 보완해 이렇게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시켰다.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보완입니다. 대한자강에는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한 거. 그래서 이제 대한자강의 고종, 고자.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신민회. 이 중에서 제일 출제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단체죠. 신민회는 애국개몽운동도 하면서
독립운동 기지도 마련했기 때문에 중요한 단체입니다. 신민회는 안창호, 양계탁 등 비밀결사단체로 만들었는데요. 자, 오산학교, 대성학교 학교도 설립하고 자기회사 태극서관 이런 뭐랄까 기업도 양성하고 그리고 서간도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회영의 그러한 그 가족들이 진짜 막 600억을 플렉스했죠. 자기네 그러한 땅과 집들을 다 팔아서 이렇게 서간도에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3원보를 형성을 하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신흥강습소였어요. 신흥강습소가 신흥중학교, 신흥무관학교로 이어지는 건데 학비도 무료. 음식 뭐 중간에 막 밥 주는 것도 다 무료였다고 합니다. 이게 다 이회영의 돈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3원보의 독립운동기지를 만들었고 신흥강습소를 설립했다. 신민회는 1911년에 백오인 사건으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뭐 진짜 준비한 것도 아닌데도 다 백오인을 기소해가지고 결국 신민회가 해산이 됐다라는 거. 자, 항일의병운동과 항일의교활동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의병 아까 잠깐씩 나왔었죠. 을미, 을사, 그리고 아까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된 게 정미의병입니다. 자, 을미의병의 원인은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간파천 이후에 머리 안 잘라도 돼. 단발령 철회할게. 그리고 나서 해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을사의병은 을사늑약 때문에 이때 최익현뿐만이 아니라 신돌석과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도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의병의 수가 많고 가장 군사력이 높아졌던 게 정미의병입니다. 왜냐하면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했으니까요.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군대 해산되니까 일부 해산 군인들이 합류해서 정미의병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일본하고 한번 전면적으로 싸워보자. 서울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빼앗자. 서울 진공작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13도 창의군, 13도 연합부대를 만들어서 이때 가장 대표가 이윈영, 그다음에 허위, 서울 진공작전을 했지만 성공은 못하게 됐다. 일본의 사전 발각이 돼가지고 항일 의거 활동은 나철과 오기오는 오적 암살단이라고 해가지고 을사 오적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신해를 만들었고요. 정명훈 장인하는 권총 장전으로 외워주세요. 스티븐스를 저격했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안중근 의사. 자,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초대 통감을 사살했죠. 그래서 옥중에서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기도 했다라고 의거 활동까지 봤고요. 자, 경제적 구국운동으로는 방공령은 뭐냐면 아까 곡식 유출 무제한, 조일 무역 규칙이 3무라고 했죠. 근데 곡식을 무제한으로 유출하면 우리는 뭐 많이 팔면 좋지 뭐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너무 곡식이 유출이 되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우리가 먹을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유출을 방지한다. 우리 이제 한동안 곡식 못 판다라고 발표하는 게 방공령이에요. 하지만 일본이 한 달 전에 알려줘야지 하면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한국중앙총상회도 이것도 시전 상인들의 모임이에요. 막 일본 상인들이 막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저기 막 그 내륙까지 진출하니까 그거에 대항해서 한국중앙총상회를 만드는데 한국중앙총상회가 1898년이에요. 그래서 대략 요 시기구나. 자, 그리고 독립협회 만민공동의 개최도 다 요 시기죠.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시켰다. 자, 일본의 황무지 개헌권 요구 저지 아까도 나왔었죠. 보완회. 자, 그리고 대구에서 시작됐던 우리가 일본에 진 빚을 우리 백성들이 모아서 갚자. 국채를 우리가 보상하자.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그래서 국채보상 기성회를 만들어서 막 모금을 하고 막 그런 폐물 같은 거 헌납하고 막 비녀 같은 거 모으고 금주 금융운동해서 돈 모으고 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대한매일신보가 많이 도와줬지만 통감부의 방해로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 구국운동은 방공령과 보완회, 국채보상운동 1907년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 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항기에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요. 언론의 발달,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입니다. 요거 방문국에서 찍어냈다. 근데 방문국에서 1883년에 만들게 됐는데 요게 갑신정변 때 1883년에 중단돼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성주보를 만들게 됩니다. 한성주보는 일주일마다 나오는 거죠. 상업감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자, 서재필의 독립신문, 독립협회 독립신문, 이것은 한글, 순한글판과 영문판으로도 만들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황성신문, 제국신문 있었고, 그리고 정말 유명했던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대한매일신보는 이것을 발표 대표자가 영국인 베델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의 딱 이게 문 앞에는 개와 일본인 출입금지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막 나갈 수 있었다. 자, 그리고 국제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전국으로 퍼지게 했고요. 근대문물의 수입, 자, 방문국, 전원국, 기기창 모두 다 1883년에 만들어집니다. 막 개화를 추진하면서 방문국은 뭔가 찍어내는 거, 박아낸다. 신문, 전원국은 근대 화폐를 만든 거고 기기창은 근대 무기. 자, 경복궁의 최초로 전등을 간설하기도 했고요. 한성전기회사 1898년에 만들어져서 전차 개통, 전차와 철도 최초다 개통은 1899입니다. 99, 구땡. 자, 그리고 러일전쟁 이후로 경부선, 경의선 개통하게 되었다. 자, 문아파트 이번에는 교육기관, 원산학사 최초의 학교죠. 자,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만든 최초의 학교라고 할 수 있고, 배제학당, 이화학당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동문학은 통역관에 양성한 것이고, 요거 원산학사와 유경공원은 꼭 알아두세요. 유경공원은 이런 헐버트, 이런 미국인 교사들이 초빙해서 영어로 여러 가지 서양 학문을 교육한 그런 국가에서 만든 관립학교입니다. 원산학사는 사립학교라고 할 수 있고요. 유경공원은 공립, 관립학교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고종의 교육 입국조서 반포하고 한성사범학교 설립했죠. 자, 그리고 신민회는 오산학교, 대선학교 만들었다. 오산학교 이승훈, 대성학교 안창호, 오이 안 돼! 이렇게 외워주시고, 국학연구, 국문연구소 주시경이 만들었죠. 자, 그리고 신채호의 독사실론을 반포하기도 했었다. 천도교는 동학이 천도교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서학이 천주교잖아요. 서학, 동학. 천주교? 그럼 우린 천도교. 이렇게 좀 비슷하게 가요. 자, 만세보로 만들었다. 자, 그리고 나철과 오기호가 단군신앙으로 만든 종교는 중강단이 무슨 종교? 대종교. 대종교. 자, 이들은 북간도에서 중강단을 조직했다. 천주교는 경향신문을 간행하기도 했었고, 천주교는 의민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들이 청산리 대첩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력투쟁도 좀 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항기를 쭉 훑어봤습니다. 개항기도 나름 연도가 촘촘하게 좀 중요한 사건들이 많으니까요. 개항기는 반드시 사건의 순서, 원인 결과식으로 좀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